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말대꾸 좀 하세요 여기서. 그래야 내가 뭔가 좀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이렇게 너무 신중하게 이렇게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드세요. 네? 집중이요? 아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손에 들고 해야 되니까. 자, PM은 한국에서 2018년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고요. 본사는 1993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딱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까 117개 있는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 중에서 저 하단에 있는, 매출이 저 하단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10개에서 15개가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120개가 운영이 돼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마다 사업자들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너스가 들어와야 될 시점이 있어. PM은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며칠날 들어와요? 20일. 20일 날에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시죠? 네. 부러워 죽겠어요. 20일 딱 되면 저기. 직원들은 말일날이에요. 말일날. 열심히 끝까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하라고 말일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보너스가 들어올 시점이 딱 됐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PM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제 30년이 됐다라는 회사를 강조를 드리는 거고, 저희는 또 순수하게 독일에서 만드는 제품. 야, 이 처음에는 저는 이 제품, 제가 프로덕트 퀄리티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거 정말 너무 소중해 보이거든요. 이게 패키지가 굉장히 속된 말을 좀 후졌어요. 탄탄하지가 않아. 깡통에 든 파우더 제품, 한국에서는 1980년대, 1990년대에 팔리던 불량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지금 거의 환상적인 제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잘 안 보여요? 독일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퀄리티는 패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는 굉장히 믿을만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로 그 다이렉트 셀링 뉴스라는 곳에서 매년 마감을 하면 글로벌 매출을 따져요. 한국에 있는 애텀이라는 회사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외국에 막 진출을 해가지고 글로벌 매출이 있어요. 토탈. 그걸 따져서 랭킹을 또 매깁니다. 그래서 그 랭킹이 이렇게 상승되는 사람들한테 리더십 어워드라는 상을 매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곳에서 발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저희 회사들은 이걸 매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2021년도 마감 기준으로 저희가 글로벌 매출이 10위권 밖에 있다가 한국 PM이 계속 성장하는 덕분에 처음으로 9위에 랭크가 됐어요. 그래갖고 막 이제 본사에서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사실 탑 10 안에 들면 이게 회사의 인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랭킹이 9위가 됐을 때 부동의 1위는 아메예요. 부동의 1위는 아메. 근데 우리가 9위 했을 때 8위가 어디였냐? 아까 잠깐 나왔던 뉴스킨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뉴스킨이 글로벌에서 8위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 기업 애터미가 10위야. 10위. 그 정도의 매출 볼륨입니다, 회사가.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마감을 딱 하면서 여기 계신 진짜 한국 사장님들의 덕분으로 저희가 글로벌 8위가 됐어요. 그러면서 뉴스킨을 제꼈습니다. 뉴스킨이 9위고 우리가 8위. 그리고 애터미는 조금 떨어졌어요. 한 11인가 2위를 좀 떨어졌고, 아메가 아직 부동의 1위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저희 그 소유 회장님께서 DSN에서 제공하는 브라보 리더십 어워드라는 거를 성취를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받은 거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런 기관에서 매년 글로벌 랭킹이 매출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그 회사의 체험인들한테 제공하는 상입니다. 요분은 그냥 이 조직에서 사회 보시는 분이세요. 별로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저는 누구야?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여기서 소고 회장입니다. 요분이 저희 회장님이세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처음 보셨죠? 네. 저희 회장님 얼굴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짜 혼남이긴 한데, 일단 회장님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돈이 있고 봐야 돼.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우라가 막 생기고 막 광이 나는 것 같고 이렇죠? 한 저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땅이잖아요. 열받아요. 네, 이분도 30년 전에는 저 똑같은 30년 이전에는 저하고 비슷한 걸 흡수했는데 저희 TM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30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제가 이분을 만날 기회가 거의 많지는 않지만 항상 행사를 하면 무대에서 보면 완전히 막 근엄하고 카리스마 있고 막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영상 보니까 의외로 막 감수성도 있고 막 되게 귀여운 면도 있고 이상해요. 이분은 독일 분이시고 이분의 와이프가 비키 소로우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 분이세요. 그 여자분은 비키 소로우 회장 왜요? 왜? 당연히 독일 분이시죠. 아 그래요? 네. 이 진짜 소로우 회장님께서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영어는 잘 유창하게 못했었는데 또 비키 소로우하고 만나서 결혼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어가지고 이렇게 스피치를 영어로 이렇게 하게 됐대요. 그 리얼 스토리. 그래서 나도 영어 공부했으니까 사업자들 여러분도 다 영어 공부하십시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키의 소로우 회장 여사님이 이제 도네이션이나 체리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보통 그래요. 남성분들은 비즈니스 하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이렇게 근로 관리만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거는 하시죠. 유독 멋있게 메이크업도 해서 그런가 하여튼 유독 멋있어 보이고 젊어졌죠? 저희 제품 먹어서 젊어진 건 확실해요. 살짝 관심에서 몰랐어요. 잘 보세요. 요거 영상 보세요. 비키 얘기하면서 이렇게 울먹였나 봐요. 원래 이러신 분인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회장들의 모임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메이 회장도 그렇고 뭐 이상이 저희가 잘 모르는 회사긴 한데 그 모임에 가면 아직도 롤프 소로 회장님만 처음 이제 현역으로 시작하셔서 아직도 현역인 유일한 회장님이라고 본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이런 게 굉장히 세시고요. 일단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30년 만에 큰 기업을 이루면서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한국 PM의 변천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4월에 저희가 4월 시작했대요. 그때 새로운 회사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17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다단계 네트워크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면 모든 회사는 그래요. 처음에 시작하면 선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바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좀 괜찮다라고 소문이 나면 PM이 들어올 때도 이미 그런 분들은 이미 그런 정보를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PM이 괜찮은 회사, 글로벌 매출이 얼마나 나름대로 괜찮은 회사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 몰립니다. 그러면 매출이 처음에 싹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제품도 그렇고 뭐 보상 플랜도 그렇고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 들어오면 또 쑥 이렇게 딴 데 가서 또 쑥 몰리고 이제 매출이 기본적인 흐름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약간 떨어져요. 대부분 아메도 그렇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괜찮은 회사들은 다시 리바운딩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게 기본적인 흐름인데요. PM은 2018년에 처음에 딱 그러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120억을 찍었는데 이때 너무너무 웃겼던 게 4월달에 오픈을 딱 해서 이제 물건을 막 팔았어요. 오토십을 막 팔았대요. 그래도 팔면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제품을 배송을 안 하면 그 회사는 그 다단계 판매법상 그 뭐라 그러죠? 벌금을 물거나 하여튼 무슨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법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돈은 받아놓고 물건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PM이 혹시 4월달 2019, 18년도부터 하신 분 계세요? 잘 여기 없으시죠? 다행이에요. 제가 뭔 얘기라든 사실일 테니까. 근데 이 팩트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도 사실인데 2018년도에 4월달에 오픈을 해서 돈을 막 받았는데 실제로 물건을 얼마 동안 물건을 못 줬대요. 얼마나 못 줬냐? 3, 4개월. 네. 2.5개월. 거의 3개월을 물건을 안 줬다는 거예요. 돈만 받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피라미드 회사지. 그래갖고 그때 들어왔다가 많은 부분들이 나갔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PM을 제대로 좀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참아서 지금은 막 SCL, GCL 돼갖고 월 수익이 1억씩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매출이 3개월 있다 풀려가지고 저희가 1년 매출이 120억을 했대요. 근데 그때도 물류가 뭐 개판이었죠. 개판. 뭐 본인이 먹을 건 기본적으로 없고 내가 사서 파트너들 줄 만한 물량도 없고 그때도 뭐 처음에 풀렸다 해서 잘 돌아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2달, 3달 만에 처음 들어왔다가 또 시키면 기본은 한 달만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한 3년 동안 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엉망인데도 저희 매출은 지금 120억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물류도 엉망이고 이 정도 이제 우리 회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이제 정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다음 연도 매출이 보면 8배 정도 또 성장을 한 거예요. 그 환경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무실이 있거나 회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이렇게 깨끗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회사는 어디에서 오픈했는지 아세요? 네. 이런 좋은 그런 데가 아니라 구로. 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메카가 있어요. 테헤란로라고 혹시 아세요? 네. 강남에 있는 테헤란로? 네네. 거기에 대부분 회사들이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회사는 대부분 거기다 오픈을 해요. 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비싸요. 사무실이.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데 그 비싼 임대료에 인테리어도 빵빵하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 회사입니다. 그러다 1년도 안 돼서 철수하는 회사도 꽤 많아요. 네. 근데 솔고 회장님은 그런 걸 허용을 안 하셨대요. 테헤란로에서 처음에 하자고 이제 오상수 기자님이 이제 제안을 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와서 성공을 할지 실패할지 모르고 한국이 늦게 PM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대만에서 먼저 오픈을 했는데 이 대만에서 PM 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저희 제품과 보상 플랜이 우수한 걸 알고 등록을 할 때 자기 개인 이름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다가 여기서 배반을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토탈스모스로 바꿔서 거기서 PM하고 연을 끊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회사를 차렸대요. 유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회사가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게 토탈 S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PM이라는 회사가 정식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협회에다가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사전 영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영업을 했다라고 계속 푸시를 해갖고 못 들어왔어요. 한참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굉장히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성공할 거라는 자신감을 아무도 못 가진 거죠. 그래서 저렴하고 그러니까 원래 또 그런 게 없더라도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과시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특히 또 소름이잖아요. 그래서 불호라는 이상한 조그만 사무실에 뭐 창고가 직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있대요.
탁탁탁 이렇게 실제 그렇게 해서 한 2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에 이제 매출 920억으로 뜨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감당이 안 돼서 옮겨야 된다 해서 또 옮긴 장소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의도 국회 앞에다 딱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때도 테헤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못 가겠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다단계 그런 회사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국회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PM이라는 곳을 딱 들었을 때 국회 앞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당연히 뭐 강남이나 테헤란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매출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체가 좀 되겠거니 이렇게 계속 고민을 매년 했대요. 우리 대표님께서. 근데 그 다음에도 2,455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3,700억까지 찍은 거예요. 제가 요때 PM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만두고 2021년 7월 달에 PM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4년 만에. 그 헤드헌터라는 사람이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이 다단계 회사 취직을 시키려고. 근데 제가 이제 다단계는 싫어가지고 계속 안 한다고 이제 거부하고 있었는데 왜냐 그 사람은 저를 취직시키면 커미션이 굉장히 커요. 제가 급여가 좀 셀 거 아니에요. 아메에서 영업이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대표 자리가 돼서 딱 취직이 되면 그 급여의 몇 프로를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일반 직원들 10명 정도 취직시키는 것보다 전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계속 저를 계속 찾아다닌 거예요. 귀찮게. 근데 제가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거부하고 제 개인자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저도 이제 안 되니까 마누라가 저를 이제 거의 쫓아낼 수준까지 갔어요.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원래 남자는 그렇죠. 지금 돈 못 벌어다 주면은 개취급 당하잖아요. 그런 걸 한 3년 정도 제가 당해봤어요. 20년을 완전히 대우받고 살았어요. 남의 다닐 때 와이프한테 돈을 꽉꽉 갖다 주니까 그것도 좀 나름대로 나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이렇게 인간이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거만하게 살았죠. 아 그리고 20년 이제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딱 한순간에 딱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속된 말로 깨질 줄 알았어요. 막 부각 먹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이제 회사 그만뒀다 딱 그랬는데 웬걸 저한테 막 어깨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터치도 잘 안 하는 친구가 어깨를 툭 하면서 괜찮다고 2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제가 진짜 고생했거든요. 아메 다닐 때 정말 술도 많이 많고 출장도 많고 막 얼굴이 지금 이 상태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시커멓고 막 배 뚝뚝 나오고 막 이상한 거의 뭐 제가 거기를 몇 년 더 다녔으면 거의 죽었을 겁니다 진짜. 그렇게 술을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고 이 사업자분들의 성향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너무 이렇게 온순하게 지금 제 얘기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가 거의 사업자분이 가벼워요. 직원은 막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강의할 때도 막 집중도 안 해. 딱 분위기가 그거야. 네가 뭘 알아? 너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 치약이에요. 치약. 우리가 막 이렇게 제 회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이 표정이 아유 넌 뭐 치약이나 한번 팔아봤냐?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대부분 이러고 들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얘기 할 얘기만 하는 거야. 이게 공감되거나 이렇게 집중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20년을 제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런 면이 있었나? 푹 쉬래요 당분간. 그래서 진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푹 쉬었죠. 근데 진짜 그 약발이 20년의 약발이 정말 한 달도 안 가. 한 달이 뭐야. 한 2, 3주 정도 되니까 제가 2, 3주 집에 푹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차려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차려주고 좀 있으면 또 차려주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짜증이 난 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슬슬 이제 오늘은 어디 안 가? 이렇게 물어보죠. 네. 야,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제가 모아둔 돈이 이런 게 이제 점점 뭐 깨질 거 아니에요. 이제 슬슬 좀 어디 가서 돈 좀 벌어와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쉴 게 아니구나. 그래갖고 이제 제가 개인 사업을 하고 이러다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처음엔 잘 되더라고요. 사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잘 돼가지고 제가 정말 되게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뭐만 해도 잘 되는구나. 회사 다닐 때도 잘 나갔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게 되게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 이거 제가 아까 그 급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꽉 돈이 들어오다가 이 사업을 하면 아시겠지만 들어올 때는 왕창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막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왕창 들어왔다가 또 왕창 들어와. 야 이거 괜찮네. 그래서 좀 안 들어와.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 다음 달. 그래서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할만하더라고.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게 막 터지고 막 경기가 이상해지니까 안 들어왔다가 또 안 들어왔다가 계속 안 들어오네 계속. 야 이러니까 또 이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태에서 2021년도에 PM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헤드헌터가 PM이라는 회사가 있대요. PM이라는 회사가 3년 만에 4년 만에 3천억을 찍어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랭킹 4위였거든요. 랭킹 4위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4년 만에 3천억을 찍어? 그걸 찍으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는 피라미드 회사거나 진짜 제품력의 제품이 여기 계신 분들이 제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지금 많이 얘기하세요? 마약 들어가 있는 거 많이. 마약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그 헤드헌터한테 엄청 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헤드헌터라는 말이 PM의 사장님이 오상준이라는 사람이래요. 오상준이가 누구냐? 제가 아메 때 직속으로 모시고 있던 영업부 부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정통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대표인데 회사가 이렇게 크다고?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자꾸 연락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회사가 이렇게 크니까 저같이 경험 있는 사람이 혹시 아냐 자리라도 줄지 저를 어떻게 되겠는데 취직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전화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평소 한 10년 전 그분이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하면서 10년 이상을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안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말하고 앉아갖고 안 가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전화를 한번 딱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번호가 똑같더라고요. 다행히 10년 전에 안 바꿨어. 저도 안 바꾸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 딱 받잖아요. 제 이름이 조호성입니다. 조호성. 오성아, 야 오랜만이다. 야 근데 내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10년 만에 했는데. 야, 그래 내가 얼마잖아. 쪽팔리고. 너 나가라. 빨리 가라. 다시는 찾아줘. 왠지 인연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PM의 그 오상준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자기가 뭐 옆에 누가 있어갖고 말을 못했고 자기가 지금 사무실이 여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여의도 어디요? 여의도 어디? 국회 앞에. 국회 앞에 뭐 정치예요? 내가 막 이러고 뭘 한번 놀러 오래요. 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가면 혹시 이 매출이 이렇게 커서 회사가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좀 취직을 시켜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가지고 내가 뭐 그냥 뭐하러 그분을 만나러 갔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신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여의도에 가면은 이건 여담입니다. 그래도 얘기해요. 여의도에 가면은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설렁탕이래요. 그걸 사주겠다면서 딱 데려가더라고요. 설렁탕 아무리 한국에서 맛있어봤자 얼마 하겠습니까? 여의도니까 물값이 비싸긴 해. 18,000원 하더라고요. 18,000원. 네, 비싸죠 좀. 10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 제일 비싼 거 사준다고 18,000원짜리 사주는데 야 그런가? 이러고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진짜 뭐 밥 먹는 내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메 그만두고 10년을 개고생을 했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고생을 많이 하다가 PM을 만나기 직전에 정말 그냥 우연히 사주를 받는데 용한 사람한테 자기는 앞으로 지금부터 10년간 당신은 배우니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연히 PM을 만난다는 거예요. PM이 원래 먼저 한국에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진출할 때 타이밍이 오 대표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상준 대표가 대표가 된 거예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3년 만에 이렇게 매출이 성장한 거예요. 앞으로도 대박이 날 거라고. 자기 자랑 이런 자랑을 밥 먹는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대우를 맞은 이유는 내가 그 힘든 과정에서도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떡대가 좋으세요. 옛날에 막 허벅지가 막 이랬어요. 호랑이 상 됐어요. 원래 그랬어요. 또 영업부 그 부장일 때 아니면 깡패였어요. 깡패. 완전 떡대 좋고 막 이래가지고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10년 동안 건강을 지켜서 이렇게 대우를 맞았듯이 너도 지금부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상태가 말이 안 됐나 봐요. 야, 너도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을 지켜야 돼. 꼭 건강 지켜. 그러면 너도 나처럼 앞으로 10년 배움을 만날 수도 있어. 사람은 기회가 항상 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 그리고 가. 그치 제일. 그 자기 자랑만 하고 가라.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뭐 이게 좀 취직 좀 시켜줄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와가지고 제가 하던 일을 접고 그 너무 열심히 찍고 나중에 오삼 대표한테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때 그분을 딱 만났을 때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 사람 좀 있으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변하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영업부 때 제가 모셨던 오상준은 거의 그 조직폭력배의 장이었고 저희는 그 똘망이들이었거든요. 그분이 사무실에 딱 나타나는 순간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그 부서 분위기가 그 사람이 사무실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완전히 얼음판처럼 싹해져요. 진짜 눈 안 맞추려고 그리고 와서 뭐 통화하면 다 욕이야. 쌍욕 막 그러고 막 전화기 막 이러다 또 나가 어디가 꼴찌려 그렇게 생활했던 분인데 설렁탕 사주면서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데 완전히 사람이 온화해져가지고 워낙 잘 됐나 봐요. 저 좋았나 봐요. 완전히 부드러워진 거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하는 그리고 이제 인연이 끝 없구나라는 생각하고 이제 가서 제가 하는 사무실 접고 이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오상준 지사께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독일이 급여가 되게 짜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너를 정식으로 이렇게 채용하기 좀 어렵고 2층에 저희가 서울 여의도에 가면 비즈니스 센터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직원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웠나 봐요. 젊은 애들끼리 막 일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 딱 계약해서 여기 와서 좀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정화 좀 시켜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는 내가 저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상황에서 제가 마음이 편하거나 돈이 좀 벌렸으면 갔을까요? PM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그냥 다단계 회사라는 것만 알았어요.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보상표현도 모르고 안 갔겠죠. 당연히 안 갔겠죠. 근데 제가 너무 궁하니까 이제 월급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그럼 1년 동안 제가 여유가 생기잖아.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 때는 비즈니스 센터가 대부분의 물건을 거기서 물건을 샀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거기는 박 터지는 곳이에요. 마감을 못해 마감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회사 다니는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퇴근하고 또 와서 물건을 사려고 7시에 원래 클로징인데 7시에 클로징이면 적이 없어요. 평일에도. 보통 9시까지 해야 돼. 그러다가 저희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 건장한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건장한 아르바이트 남자 생활 한 5명, 6명을 뽑았어요. 왜? 오시는 분들 2층으로 올라오는 거 다 막으려고 몸으로 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매일 그렇게 싸우는 곳이 비즈니스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떡하니 왔어요. 왔는데 웬걸? 그냥 썰렁한 거야. 비즈니스 센터인데 사람이 안 와. 물론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긴 하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슷하게 국적이 이렇게 중국 분들이 만들만 오신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거 왜 그러지? 이게 PM은 왜 중국 사람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크나? 중국 분들 때문에 매출 3천억이 되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분들은 회원을 가입하려면 반드시 서류를 들고 비즈니스 센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냥 하루에 1시간에 1명 정도 꼬르나? 완전 놀고 먹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니까 10시에 문을 열었다가 보통 7시에 퇴근인데 5시만 되면 클로징하고 퇴근을 하래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심해지니까 집에서 2주 동안 너 그냥 재택해라 나오지 말래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놀고 먹으면서 다닌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급여는 물론 이제 굉장히 똥값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그래갖고 거기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첫 번째 물론 일단 그거를 제가 거기다 잠깐 이어서 얘기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는 5,500원 이렇게 계속 성장해요. 이렇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6,800억이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급성장하잖아요. 아메이도 그렇고 뉴스킨도 그렇고 뉴스킨은 더 떨어지고 있고 아메이도 이렇게 정체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PM은 혼자 진짜 유일하게 지금 완전히 핫 이슈예요. PM이. 모든 회사, 모든 관공서, 식약처, 위생과가 도대체 PM은 왜 그러는지를 굉장히 궁금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뉴스킨도 제끼고 이제 한국 아메이 애터미 다음에 3위 회사가 됐어요. 3위 회사.
저희는 앞으로 5년 남았대요. 이제 지사장님이 10년 대원 중에서 지금 일단 5년 됐어요. 그리고 5년 있으면 정년 퇴임이야.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데 그래도 5년 딱 이제 대박 치고 나면 저희가 5년 안에 저희의 개인적인 목표는 첫 번째는 1조 한번 달성해보자. 회사가 1조를 달성해야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대기업이라는 걸 인식이 되고 뭐 하나의 그러니까 안에 있는 대부분 자기 회사 말고 나머지 회사를 다 잡다단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이 안 되고 뭔가 다른 회사로 인식을 받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봐서도 그래요. 아메도 1조 달성했을 때 어떤 현상까지 발생했냐? 대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회사 4위까지 올라갔어요. 삼성, 포철, 어디가 현대인가 어디 다음에 아메였어. 이럴 정도로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1조 한번 달성해보자. 두 번째는 아메 한번 때려잡아보자. 아니 때려잡자가 아니지. 아메를 제껴보자. 이게 개인적으로 5년 안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 제가 회사를 다닐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좀 있어도 또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아메 있는 사업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내가 한 것만큼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헤드헌터가 통해서 오상준 대표를 먼저 만나서 PM을 알 게 아니었고 지금 자리에 왔다 갔다 하시는 저 김추홍 리더님을 먼저 만나서 내가 사업자가 됐으면 내가 훨씬 더 인생이 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진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열강을 하는 거거든요. 한가도는 내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진짜 왜냐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를 판단할 때 딱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3P, 프로덕트, 제품 퀄리티, P. 두 번째는 플랜, 보상 플랜. 세 번째는 피플, 사업하시는 사람. 근데 PM은 하나가 더 있어요. 프라이스. 네. 근데 하나씩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만 하게 돼요. 끝났어요. 2시간 만에 끝내라고 자꾸 시계 보고 있죠 지금. 첫 번째 제품 퀄리티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센터에 취업을 했는데 3개월 동안 놀고 보면서 이 회사가 정말 이상한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제품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제품으로 3,000원을 만들어? 이게 제품이 오는데 물류센터에서 PC로 오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박스를 열면 터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일반 소비자들도 난리더라고요. 이거 패치 이렇게 일따위로 만들었냐? 제가 볼 때 이거 다 불량식품으로 보였거든요. 저 종이 박스에 차스에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 먹으래. 처음에 그거 타 먹는데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다 흘리잖아요, 막. 어떻게 먹는 요령이 없어. 이거를 이렇게 요즘에 잘하죠. 탁 타갖고 잘 뜯어갖고 딱 넣고 탁탁 이렇게 타갖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잖아. 종이컵에다 탈라 그랬더니 이게 다 나오지도 않고 막 짜증나는 거야. 막. 야 이런 걸로 어떻게 매출이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거 안 먹었었어요. 처음에 무서워서. 보통 회사들의 제품은 되게 이쁘게 만듭니다. 탄탄하게 만듭니다. 아메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다단계라는 회사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소비자한테 전달하려면 패키지도 이뻐야 되고 탄탄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패키지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소르브 회장님의 철학이 뭐냐면 패키지는 패키지를 뿐이라는 거예요. 친환경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고 이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저희는 아메 제품도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이 먹기 좋게 만들려고 뭘로 다 만들어요? 캡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먹기 탁탁탁 좋잖아요. 근데 이 파우더 제품이야. 파우더는 보통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파우더로 이렇게 깡통에 든 파우더를 가지고 3,000원?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품 퀄리티.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개월 동안 관심 없게 있다가 너무너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갖고 오시는 분들이 뜨문뜨문 오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사람도 별로 없고 막 매출은 근데 계속 올라가고 도대체 PM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면 오시는 분들의 100이면 100이 자기가 이걸 먹고 몸이 건강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강해졌어요? 대부분 그 성인병은 웬만하면 다 고치더라고요. 웬만한 혈압, 고지혈 이런 거 다 고치고 제가 IMM 트레이닝이랑 영업으로 가면서 IMM 트레이닝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곁에 들은 많은 얘기 중에 대부분의 얘기가 암은 다 치료돼. 그죠? 우리 제품 먹으면 다 치료돼요. 진짜 체험담입니다. 제가 느낀 게 이렇게 발표할 때 아메 때도 그런 시간이 많아서 발표를 하면 그렇게 제품 좋아서 몸이 건강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한 30% 40% 되고 보상 플랜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0% 되고 이 사업을 소개해준 스폰서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30% 돼요.
근데 TM의 사업자분들은 올라오면 100이면 100 다 이거 먹고 다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다 진실이에요. 그래갖고 암에 대해서 이걸 의사도 포기한 암 환자가 이걸 먹고 좋아졌다, 치료됐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런 얘기하면 저희 식품법 위반법으로 회사가 처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치료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은. 의사 자격증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내가 정말 난 해야 돼. 그 말 못하면 난 사업이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셔가지고 의사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사업자도 걸리고 회사도 걸려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를 했음에도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여성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면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본인도 의사가 자기를 포기해서 3년 동안 개인기 피팅 생기고 막 이래서 집에도 안 나오던 분인데 이혼당하고 근데 저희 제품 먹고 정말 너무너무 건강해졌다고. 저는 30대 이하인 줄 알았어요. 3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그분을 제가 광주에 내려서 막 이렇게 이 실제 사례를 들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저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럴 정도로 우리 제품이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데 이렇게 과대과장 광고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체험을 해보니까 제가 1년 전에 저를 보신 분들은 지금 저를 보고 너무너무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제 얼굴 자체가 엄청 좋아진 얼굴이에요. 1년 전에 저를 본 분들은 극히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전부터 열심히 먹어요. 그건 이제 많이 듣고 이러다 보니까 왜 먹느냐? 이걸 먹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난대요. 자, 어저께 제가 발표한 곳에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분 완전히 대머리셨는데 진짜 여기가 거의 뭐라 그래 밤송이처럼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을 제가 봐가지고 사진도 보여주고 하여튼 어떤 여성분이 여기 원형 탈모증이 있었는데 이거 싹 났고 이게 팩트거든요. 저도 먹으니까 이게 머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통 집에서 저랑 이렇게 터치가 거의 없어요. 갑자기 내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어이씨 뭐야 이렇게 딱 했었는데 이 머리가 왜 뒤에 머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팩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제품 진짜 열심히 먹으면 젊어진대요. 저는 많이 젊어.